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화됩니다. 자연의 섭리죠. 그런데 전 세계가 늙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늙어간다는 것, 이것이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낮아지고 또 전쟁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점점 65세 이상 노령 인구로 진입하게 되면서 고령화가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그리고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은 일본입니다. 초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선 것이 2006년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2050년 우리나라 노령 인구는 37.3%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장수는 인간의 욕망이죠. 하지만 누구나 단순히 그냥 오래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살되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움과 젊음을 누구보다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라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자, 여러모로 고령화는 사회적인 부담도 크기 때문에 국가도 이 고령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성장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국가도 사회적 부담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해지는 것도 당연지사가 될 겁니다. 고령화 사회에 주목받는 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로봇, 자동화, 헬스케어, 요양, 병원, 금융서비스, 여행, 레저 등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 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령화 시대, 뇌과학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유망산업으로 뇌과학이 꼽히고 있고요. 이미 뇌과학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일본은 보건 예산의 7에서 20%를 투입하면서 이 분야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의 신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우리는 뇌가 퇴화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없어지면서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고령이 되어도 뇌세포는 계속해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한 대학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이 셀스템셀즈에 실은 연구 결과인데요. 급사한 14에서 79세 남녀 28명을 대상으로 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 결과 어린 사람들과 노년 남녀가 비슷한 수준으로 뇌 세포를 생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전 연령의 해마 용적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 혈관이 좀 빠르게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차이점은 있었다고 하네요. 뇌는 물론 노화됩니다. 지난 한 미국 연구 대학팀이 조사한 결과 27세부터 뇌가 노화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노화가 곧 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뇌를 믿고 계속해서 두뇌 활동을 하고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하면 뇌의 건강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음 연구 결과 보겠습니다. 미국 러시대학 메디컬 대학 또 시카고의 일리노이 공과대학 공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간단한 활동으로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신문 읽기, 편지 쓰기, 독서나 도서관을 방문하기, 체스, 보드게임, 십자말 풀이 같은 머리를 계속 쓰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춤이나 운동 같은 신체 활동도 뇌 건강에 도움이 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께서 매일 신문을 읽으시고 책도 읽으시고요.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판단하는 두뇌 활동을 매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 시대에 두뇌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 감정을 배제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시고 이러한 뇌 활동을 하셔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긍정적인 투자 결과로도 나타날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뭔가 배우기 위해서 꼭 책을 읽을 필요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투자자, 또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투자 스타일을 보고도 우리는 매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물론 다른 사람의 투자의 경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매일 배울 수 있고요. 나를 가르쳐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단 마음이 열려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거겠죠. 배움은 부자들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이러한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자는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배우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자, 나는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무엇이라도 하나 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나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머니 1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